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실종 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실종 선고라는 것은 권리 능력은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권리 능력은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자,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권리 능력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 네.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자, 이 실정 선고 우리가 실종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정 선고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자, 이 실정 선고는 자, 권리 능력은 그렇죠. 자, 권리 주체자로서의 어떤 이 지위, 이 권리 능력은 사람의 사망,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제 소멸되는데, 자, 어느 사람이 위난에 처하여, 그렇죠.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위난에 처해서 뭐 사망하였던 것이 확실치 않다면, 자, 일단 이 실정 선고를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실정 선고는 어찌됐든,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정 선고를 하냐면 문제는 법률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도 법률 관계라고 많이 했죠.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이 법률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를 뭐죠? 네, 싫어하는 거죠. 네, 우리 공동체 사회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이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뭐죠? 법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뭐 부딪혀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도 뭐 폭행은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뭐 신호등을 걸릴 때도 뭐 신호등이 아닌데 뭐 차가 파란불이 아닌데 갔다거나 또는 뭐 여러분이 파란 신호등이 아닌데 갔다거나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은 살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취득하고 그 대가에 대한 걸로서 뭐 돈을 지불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 관계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법률 관계들을 많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위난에 처하여서 이 사람의 사망이 확실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확실히 죽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그렇다고 어디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자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실종되기 전까지의 여러 사람들하고 형성하였던 그런 법률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있어야 뭐 이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해서 뭐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관계가 명확히 되면 어떤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막 이러한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위난에 처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게 되면 이 법률 관계가 애매해져서 즉 이 공동체 내에서의 이 법률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회는 이 애매해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네, 싫어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걸 내릴 수 있냐, 어떤 걸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냐면 이 실정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정 선고. 네, 이 실정 선고를 내려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률 관계를 깨끗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이 실정 선고라는 겁니다. 실정 선고는 어떤 사람의 법률 관계를 명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정 선고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권리 능력은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이 실정 선고는 마치 그 사람, 즉 어느 사람이 위난에 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면 그 뭐죠? 관청의 책임 있는 증명, 그쵸? 즉 국가기관의 어떤 책임 있는 증명에 의해서 자 사망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제도, 사망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인정 사망입니다. 즉, 그 사람이 위난에 처해서 사망하였다는 것이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뭐 몇 년간 소식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소식이 없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 자,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증명에 의해서 이 사람의 어떤 호족부, 그쵸?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부죠. 근데 이런 데에 어떤 사망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제도, 자, 그 제도가 이제 인정사망인데, 그러나 인정사망도 받지 못하고, 그쵸? 인정사망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그 행방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즉, 뭐죠? 네. 생사가 불명한 사람을 생존자로서 그대로 놓아두면, 그쵸? 어떤 그 사람의 재산 및 신분 관계가 항상 불안정하고, 그렇죠? 그 사람의 재산과 신분 관계가 항상 불안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법률 관계가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률 관계가 되게 불안정하고, 자, 남아있는 자에게도 불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률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이 공동체 사회가 그쵸. 법률로 규율이 되고 있죠. 그쵸. 우리 사회는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러한 법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당연히 남아있는 자에게도 당연히 불리하게 하게 되죠. 자, 그리하여, 자, 우리 민법은, 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실정 선고를, 자, 하게 함으로써, 그쵸? 또는 실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방불명자의 종래의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인정사망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위난에 처해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사망하였다는 것이 되게 죽었다는 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이 죽었을 것 같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자, 관청 즉 국가기관의 어떤 책임 있는 증명에 의해서 자, 사망했다. 사망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인정사망인데 이 실정 선고는 인정사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황상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한 거죠. 인정사망은 그래도 정황상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뭐죠? 확신이 있어서 인정사망을 해주는데 이 실정선고는 그 전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인정사망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행방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즉 생사가 불명한 사람을 생존자로서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어찌됐든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 엮여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불이익을 받게 돼서 자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 실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행방불명자의 종래의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 실정 선고입니다. 당연히 이 실정 선고는 법률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이 실정 선고는 법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이 실정 선고는 당연히 자연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 법인을 볼까요? 법인. 자, 두 번째로 법률상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법인은 자,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공법인은 네, 국가가 뭔가 관여하거나 국가에 관련된 게 뭐죠? 이 공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법인 하면 이거는 그냥 국가법인, 국가 조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사법인은 다 공사가 반대말이기 때문에 사적인 법인 말하는 거죠. 사적인 법인.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이렇게 나누는데 자, 공법인이란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 자체도 공법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나중에 말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제 국가 법인설이라 해서 국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국가 법인설이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네, 있어요. 국가 법인설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국가도 하나의 큰 법인인 거죠. 덩어리인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사라는 것들을 하나 만들었고, 국가도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 우리를 이걸 국가라고 하자. 이 국가는 당연히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즉, 국가는 내 사적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반대말로 공자를 써서, 네, 그쵸. 공공할 때 그 공자를 써서 공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인의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공법인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공법인이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당연히 뭐 어떤 여러분들이 뭐 하는 어떤 공공조합이라든지 또는 공공기업, 공사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자, 공공기업체 저 등과 같이 자, 국가의 공권력이 그 설립 운영에 간섭
하는 그 법인은 우리는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즉, 이 법인 설립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 즉, 뭐죠? 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국가의 그 공권력, 국가의 권력, 그 권력이 뭐죠?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그렇죠. 간섭을 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공법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사법인은 자, 공법인 이외의 모든 법인, 그렇죠. 공법인 외의 모든 법인은 우리는 사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인은 그 조직과 성격에 따라서 네, 사단법인, 사단법인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건 회사죠. 네, 회사고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건 뭐 장학재단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신탁. 자, 보시면, 자,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쵸? 당연히 일정한 목적인 거죠. 회사의 일정한 목적이 뭐죠? 회사의 일정한 목적은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어찌됐든, 네. 그게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자연인의 결합체로서, 그쵸? 자, 권리 능력이 부여된 단체다. 즉,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단체. 그렇죠. 권리 능력이라는 건 권리자로서의 주체, 그렇죠.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지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단체, 즉 권리 능력이 부여된 단체.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자, 기본 규정 우리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 거죠. 자, 국가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헌법,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 자, 사단법인의 조직과 사단법인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네, 바로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법률과 같은 거죠. 네, 거의 사단법인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과 같은 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자, 정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관에는 어떤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하는 어떤 기본 규정, 네, 기본 규정이 우리는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에 있어서의 어떤 이 사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이 사원총회가 바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는 어쩌면 국회라는 어떤 이제 의결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단법인 내에는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사원총회가 마치 국회 같은 그런 역할을 사단법인 안에서 하고 그래서 이 사원총회가 바로 이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재단법인. 자, 재단법인은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그렇죠? 공익 목적.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죠? 장학재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 재단법인은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자,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죠. 그 일정한 목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윤 추구죠, 회사.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 재단법인은 뭐죠? 공익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그렇죠? 공익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자, 권리 능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자,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 공익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자, 권리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재단법인은 이사가 있죠, 이사. 우리가 말하는 뭐 이사회 이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가 유일한 필요 상설 기관입니다, 여러분. 재단에는 재단 이사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사단법인에도 네, 이사 있어요, 여러분. 네. 이사 있는데, 자, 재단법인은 그 이사가 유일한 필요 상설 기관. 상설이라는 건 뭐죠? 항상 있는 기관인 거죠, 여러분. 자, 필요 상설 기관이고, 당연히 이 재단법인도 정관의 구속을 받아 운영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사가 필요한 유일한 필요 상설 기관이다. 자, 재단법인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 사단법인은 자,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자, 자연인의 결합체다. 자, 이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틀리고요. 신탁은 뭐 재단법인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 제도이긴 하지만 자, 이 신탁이라는 것은 자, 영미법에서 신탁 제도가 이제 발달되어 있다. 자, 신탁과 재단법인이 다른 거는 뭐 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제3자가 그 재산을 출연을 받아서 그 특정인을 위해서만 뭐죠?
이 뭐죠 목적을 달성, 즉 특정인의 어떤 공익, 그렇죠? 그 특정인만을 위한 그런 이제 어떤 것이라면 재단법인은 특정인이 아니고 어떤 네, 공익의 목적, 즉 특정인뿐만 아니고 어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출연된 자산을 가지고 그 출연된 자산으로 뭔가를 주는 거죠. 장학금 지급도 어떤 특정인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주는 거죠. 자, 신탁은 재단법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제 영미법에서 신탁 제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이 신탁이라는 것들은 어떤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 그쵸, 특정인, 이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신탁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 권리 의무의 객체. 자, 권리 의무의 객체란, 자, 권리 의무가 미치는 모든 대상을 말하며, 그렇죠. 권리 의무의 객체는 그렇죠. 권리 의무의 객체란 권리 의무가 미치는 모든 대상이 바로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권리 의무가 미쳐요. 어떤 권리자로부터 권리가 행사되면 그 권리가 미치는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권리 의무의 객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물건이죠. 그렇죠? 물건. 네, 물건의 어떤 이제 내 권리, 소유권, 예를 들어서 한번 소유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내가 내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 이런 컵, 네, 이런 컵이 네, 내 소유니까 이 물건에 네, 미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객체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 채권에 관해서는 당연히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가 객체가 되는 거고, 자, 친족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객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친족권, 뭐, 그렇죠.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자, 이런 친족권에 관해서는 일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 객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만 이제 그 권리 의무의 객체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물건이고 그다음에 뭐 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자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객체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친족권에 있어서는 자 일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객체가 되지만 자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다만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있잖아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그 권리 즉 물건 똑같은 객체이긴 하지만 자 객체가 물건이냐 또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 물건에 대한 그 객체는 자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권리 즉 소유권을 행사한다. 자, 이 컵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권리자가 이 객체인 이 물건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배를 하는 거죠. 이 물건은 내 거야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컨트롤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객체가 사람이다. 그쵸? 어떤 채권에 있어서는 어떤 채무자, 그다음에 친족권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객체인데 만약 그 객체가 사람이라면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는 그 객체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게 자, 그 객체인 물건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권리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즉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권리 행사의 대상의 객체가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똑같은 객체라도 즉 물건이면 완벽하게 그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객체가 사람이다. 사람이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이 자기의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노예. 네. 자, 그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물건과 사람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와 자, 권리 의무의 객체를 봤고요. 이 권리 의무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권리 의무는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이제 복잡한 이제 셈법이 나오고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네. 물론 이제 뭐, 요게 전공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 아시면, 네.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에 있어서, 좀 부합하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네, 여러분에게는 괜찮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뭐 권리 의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이제 서적을 찾아보시거나 관련 내용들을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러한 권리의 분류가 있는데, 자, 권리의 분류를 보면, 자, 공권, 그다음에 사권,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권리는 자, 공권이 있고 사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습니다. 즉, 먼저 공권을 보시면 자, 공법상의 권리로서 자, 항상 공법상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즉 공권은 그냥 국가 단체나 공공, 네, 지방자치단체, 공사 이런 애들, 즉 국가의 가 행사하는 즉 국가의 어떤 부설기관 이런 국가가 이제 간섭하고 있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 국가기관이 즉 공권력이 간섭하고 있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 그게 이제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법상의 권리인 거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떠한 그 권한, 그 권한을 우리는 이제 공권이라고 얘기하죠. 즉 이제 공법상의 권리로서 항상 공법상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그렇죠. 결국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죠? 어떤 이 공공기관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음. 자, 그래서 그 공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바로 공권이다. 자, 국내법상의 공권으로, 즉,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국내법상의 공권에는 자, 국가적 공권과 국민적 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여러분 되게 이 정도는 쉽게 따라 이제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신여대 분들은 되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되게 똑똑하시고, 네, 아부가 아니고 여러분 되게 아부가 아니고, 네, 어, 이제 뭐 작년부터 그쵸 성신여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니까 특히 사회 뭐 교육과죠 이 과목이 어찌됐든 사회교육과 분들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다른 과분들도 쭉 들었는데 뭐 그런 과에 상관없이 성신여대 분들이 되게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뭐죠? 되게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어떤 메시지나 쪽지나 네, 뭐 언제든지 뭐 네,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언제든지 저 열려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네. 네, 여튼 국내법상의 공권은 자 국가적 공권과 국민적 공권 말 이제 뭐 말이 어려운 거죠. 국가적 공권과 국민적 공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데 결국은 자 보시면 자 국가적 공권이란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그런 전속을 위해 또는 어떤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바로 국가적 공권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국은 헌법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헌법이 걔네들에게 뭘 줘요? 자, 입법에는 입법권, 그렇죠. 국회는 입법권, 그 다음에 정부에는 행정권, 그 다음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권을 주는 거죠. 걔네들이 그러한 권리, 즉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서 받은, 즉 헌법이 숙권한 그 국가의 권력, 각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조직의 전속이나 또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 공동체, 즉 국민을 통치. 통치라는 이제 단어도 별로고 지배라는 단어도 별론데 어찌됐든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그렇죠, 여러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죠? 뭐 죄를 지은 사람 처벌하고 또 재판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입법권 국회는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속하냐면 국가적 공권, 즉 국가가 가지는 공권인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국가 권력인 거죠. 입법, 행정, 사법이 이 국가적 공권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국가적 공권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입법, 행정, 네, 사법이겠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죠, 결국은. 네. 3권 분립할 때 그 3권이 바로 국가적 공권인 거죠, 여러분. 네. 자, 반대로 국민적 공권이란, 자, 이 국민적 공권이란 기본권이죠. 네.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본권. 국민의 헌법상 보장을 받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 자, 이 기본권. 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에게 그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국가에다 청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공권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공권. 자, 국가와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나와의 관계는 자, 사법이라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은 사법. 그 다음에 국가와 개인 간을 규율하는 법은 우리 공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기본권이라는 것은 뭐죠? 뭐 자유권이라든지 평등권, 다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인 거죠. 즉, 국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뭐죠? 그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국가에게, 즉,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 국가 권력을 배제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물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본권, 즉, 국민적 공권이라는 것은 이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기본권. 자,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나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그렇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하면 그 뭐죠? 헌법재판소나 행정소송 이런 걸로 인해서 자, 국가의 어떤 공권력의 어떤 침해를 배제할 수 있죠. 그렇죠? 즉,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 거죠. 그 권리가 바로 이제 기본권, 구체적인 게 기본권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국민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적 공권이 바로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공익의 입장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본권이죠. 가장 핵심적인 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는 당연히 뭐 자유권이라든지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적 공권이나 자, 이 국민적 공권이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가적 공권은 헌법에서 뭐죠? 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국가 권력, 즉 입법, 행정, 사법을 얘기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적 공권이고요. 자, 국민적 공권은 헌법의 존재 목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 국민의 기본권, 그 기본권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기본권이 바로 자, 국민적 공권, 즉 국가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유권이라든지 참정권, 그렇죠. 청구권이라든지 이 사회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본권의 종류에 해당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적 공권 중에 기본권, 즉 국민적 공권은 기본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도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적 공권 그러면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는구나. 즉 국내법상의 공권은 자 국가적 공권과 자 국민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국제법상의 공권은 좀 갈 길이 뭐나요? 갈 길이 뭐네요. 네 다음에는 빠르게 나갈 수 있겠네요. 네, 이 국가 뭐죠? 국제법상 공권은 네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 네.